자, 제가 어제 미국이 부채 상한 협상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국채를 풀게 될 때 엄청난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말을 했죠. 이 IMF 총재가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대출을 축소를 해서 지금 은행의 신용 경색을 통해서 이 돈을 적게 푸는 걸로는 부족하다.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변화를 줄 만큼 대출 축소가 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 불확실한 환경에서 어떤 인플레로 인한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다가는 문제가 좀 크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IMF는 미국이 중견 금융기관들의 내부에 계속 그 은행 위기가 가능성이 지속되면서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 속에서 미국 경제에 긴축이 오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제금융협회는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40경에 육박하고 있어서 높은 부채 수준과 이자율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착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노벨 경제학상 등을 받은 미국의 석학들도 연준이 6월 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행에서 열린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 컨퍼런스에서 지금 와서 이창용 총재 하는 총재와 대담을 하며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의 교수이고 미네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를 지낸 나라야나 코첼라코다 교수가요, 사람들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2%대에 와서 연준이 바라는 수준에 내려와서 안정이 되게 하려면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0.25든 0.5든 계속 올려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준이 금융시장의 불안에 우려를 하고 그걸 의식해서 올려야 됨에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거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미국의 곳곳에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높은 고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용시장이 뜨거워서 인플레가 좀 높아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번에는 건너뛰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미국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빌딩도 비어 있고 뉴욕 한가운데 빌딩들도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한 분이요, 미국 경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미국의 고용시장이 뜨겁고 여전히 그 일자리들이 넘쳐나고 구인이 늘어난다 하지만은 며칠 전에 일자리 공식 측정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상한 게 수치가 상승하는데 실업률도 상승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인도 상승하는데 실업률도 상승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분이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상승하면 경제에 좋다고 보는데 실업률은 왜 상승할까? 말이 안 되는 현상이라서 좀 들여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통계에 참여하는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2013년도에는 69%의 통계 설문 대상자들이 질의에 답을 했는데 2023년에는 31.2%만이 설문 대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참여자에 의한 통계 수치를 누가 믿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설문에 응답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고 AI를 돌려서 한 설문 결과처럼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각각의 다른 통계 자료가 서로 앞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구가 맞지 않는 걸로 봤을 때 미국의 통계가 지금 잘못됐다.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의 일자리 통계가요. 투잡, 쓰리잡 뛰고 있는 그야말로 질 낮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일자리에 있어서 지금 과열되어 있고 구인난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상태에 접어든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다른 또 공식적인 통계 수치도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구인난이라고 하는데 실업률은 높고, 예? 그리고 또 경기 침체는 뭔 말입니까? 이게 미국이요. 지금 통계 수치가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은행이요. 하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은행 위기에 대비해서 은행들 보고 자본금을 20% 더 쌓아라. 그래서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들의 자본을 평균 20%더 쌓아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은행의 이제 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은행들은 지금 우려가 튀어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 자본 요건을 강화하려면 금융 소비자들, 즉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에게 대출 금리를 올리든지 그 해당 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신용 경색이 되고 있는 마당에요. 돈을 더 못 빌려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 부담에 일부 신용 서비스를 중단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더 높은 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과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잘못된 시기에 경제를 방해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자, 미국이 정부가 이제 은행들 보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정부는 돈 없다 소리로 해석되는 겁니다. 자, 긴축에도 초과 저축이 많아져서 미국 경제가 좋다 말을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이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헛소리라고 말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655조의 가계 저축이 오늘날 미국 소비의 원천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경제 침체 가능성이 없다. 노동시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근원에는 초과 저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CEO가 CBS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이 소비했지만 그런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연준의 긴축이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은 소비 지출을 확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미국과 유럽의 이 서방 경제에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중국의 이 각 지방의 성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그림자 금융입니다. 미국 금융안정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자산이 486조 달러인데 이 중에 절반에 이르는 49.2% 239조 달러가 그림자 금융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은행권에 대해서는 규제가 촘촘했지만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은요, 초저금리 속에서 돈 풍년이 나니까 그야말로 규모를 엄청나게 키웠는데 최근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그림자 금융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리고 그들의 차입 수준을 볼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이 사고를 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도 유럽 최대 은행들이 자금의 15% 이상이 그림자 금융 거다라고 이렇게 우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자 금융은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 공식적으로 은행, 상업은행, 투자은행이라는 것 외에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중개 기관,
그런 회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에서는 자유로운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슨 투자은행, 사모펀드, 헤지펀드 같은 것들이 다 그림자 금융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그림자 금융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월가를 중심으로 이 그림자 금융이 수면 하에 거대하게 있고 그 밖에 투자은행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금융위기도 따지고 보면 그림자 금융이 일으켰는데 이 미국의 경제위기도 이들이 사고를 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신용경색이 앞으로 이 부채 합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될 거고, 그리고 부도도 아주 광범위하게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대가가요, 살벌하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게 될 거고, 이제 뒤늦게서 금리를 올리다가 급속한 경기 침체가 완전히 그냥 급작스러운 붕괴로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